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고 충격받았던 사건일 텐데 이게 아들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그 상황에서 총을 발사를 한 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그 총기 청정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인천의 강남이라고 해서는 굉장히 부촌인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특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남성이 30대 남성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던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아버지의 생일 때 아들이 본인의 아파트로 이제 그 초대를 했고 거기에 아들 부부 그리고 아이들 2명 그리고 지인까지 해서 6명이 있는 장소였어요. 좀 생일 파티를 진행을 하다가 이 60대 남성이 아버지죠. 잠깐 나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온 이후에 이 총을 어떻게 보면 난사했다라고 하는데 한 3발 정도를 쐈다고 하는데 그중에 2발은 아들에게 명중해서 안타깝게도 곧 사망했고 한 발은 빗나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출동을 했고 뒤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그 아들은 사망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60대 남성 차량에 수십 개의 산탄이 추가로 발견이 됐거든요. 추가 범죄 가능성도 있었던 걸까요? 일단 가해자의 차량에 사제 총기 외에도 총열로 추정이 되는 쇠파이프가 11점이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산탄은 86점이나 추가로 발견이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여러 추가 정황까지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가해 남성이 사용했던 그 실탄에 대해서는 20년 전에 구매를 해서 보관을 했다라고 이런 주장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경찰은 일단 범행 당시에 음주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라고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이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보고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범행 이후에 며느리와 손주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방으로 피신을 했고 그리고 지인도 밖으로 몸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같은 장소에 있었던 다른 이들을 추가로 노린 정황은 아직까지는 없다고는 합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나라가 총기 청정 지역인데 이분이 사제 총기를 갖고 있었던 점 그리고 폭발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 이 점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분이 온라인에서 그 만드는 법들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사용법을 보고 배워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지난 2022년 일본에서는 3D 프린트로 만든 총을 이용해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저격했던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기사를 봤더니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총기 관련되는 것에 신고가 들어왔는 것이 2020년에는 한 416건 정도 되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600건.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 글로벌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아무리 차단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할 수가 없고 차단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또 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제 총기나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일반 대중에게 계속 노출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 상태라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60대 남성 집에서는요, 이 폭발물 10여 개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마터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더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제 총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이 된 건데요. 일단 이 해당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 경찰에 말을 한 게 집에 낮 12시에 터지게 설계해 놓은 폭발물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가해 남성의 도봉구 자택을 수색해 봤더니 이
진화 물질을 담은 페트병 15개를 연결한 형태의 폭발물을 실제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제 폭발물에는 발화 장치 그리고 타이머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은 새벽에 주민 100여 명을 대피시키고 이 폭발물들을 수색해서 해체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범행 후 이 남성이 한강 인근으로 가려 했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자택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범행 동기 어떻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살인죄가 전형적인 동기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경찰의 초동 진술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가정 불화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이 20여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아들이 성장해서도 그 이혼의 책임이 아버지인 자기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그간 많은 좀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에 이 동기에 따라 했을 때 이 가정 불화에 따르는 앙심 이런 부분은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한 15년 전후 어떻게 보면 형이 선고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형법적으로 봤을 때에 그 존속살인,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이런 케이스는 아주 드물다 보니까 무슨 비속살인 이런 것도 없고 일반적인 살인죄로 지금 처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동원하는 등 나름대로 이 동기를 확인하는 수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처 모두 신청자가 몰리면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부 카드사 앱이나 지역 화폐 사이트가 오전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그 카드사 앱을 폐했다면 금방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전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통이 될 정도가 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060만 명 전 국민한테 주니까 그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8.2%로 415만 명이 신청을 했고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7천억이 넘는 정도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카드사 앱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상 먹통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일부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도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래도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91%는 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래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어떤 손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해야지 하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많이 가셨다라는 소문인 것 같은데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6년 그러니까 2001년, 2006년 이럴 때 했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못지않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가지고 오전보다는 오후 약간 시간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일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주민센터와 은행으로 몰렸거든요. 오늘도 이어질까요? 가능성이 있죠. 사실 어제도 은행 영업정 창구가 상당히 붐볐습니다. 소비 쿠폰을 신청하려고 하는 이제 많은 고객들이 몰리면서 은행 창구가 상당히 붐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요일제로 이번 주까지 25일까지는 출생연의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제는 17로 끝나는 출생연월일의 신청자만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허탕을 치기도 하는 그래서 발길을 돌리는 이제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는 종이나 카드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의 민생 쿠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도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몰렸는데요. 오늘도 아마 은행이나 또 주민센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소비 쿠폰 신청하기 위해 발걸음을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되팔기 위해서 그걸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 불법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소탐 대실 하지 마시라. 작은 거를 이렇게 탐하다가 오히려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현금깡, 카드깡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중고 마켓에 15만 원짜리 13만 원을 판다라는 걸 하지만 그거 들키면은 아예 15만 원 다 환수당하고 그 외에도 마치 거래했는 것처럼 꾸밀 경우에도 이게 보면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나 여신 전문 금융법 등에 의해서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신 것처럼 잘 쓰시고 그 지역 화폐를 해서 지역 어떤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